안녕하세요. 친일 인명사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국 수작 분야의 인물들 중 마지막으로 경술 국적에 해당하는 9명의 인물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경술 국적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국적은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한 내각 대신 8명을 이르는 말이지만 친일 인명사전에서는 황족 대표로 조약 체결에 참여한 이재면까지 경술국적으로 분류하여 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내각 대신 8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황족 대표인 이재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국적 중 첫 번째 인물은 고영희입니다. 고영희는 앞서 정미칠적 중에 한 명으로 다뤘던 인물입니다. 그는 1910년 8월 22일 탁지부 대신으로서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해 가결시켰습니다. 고영희의 다른 친일 행적들은 정미칠적 편에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민병석입니다. 그는 1858년 12월 12일 충청남도 회덕 출생으로 1879년 과거에 합격한 이후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칩니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3월 국내부 대신으로 일본 정부의 특파대사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 영접 행사를 지휘했고, 그해 5월 일본 정부가 주는 훈 1등 우길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1907년 2월 유림계를 회유하기 위해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후원으로 조직된 대동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3월에 평의원을 맡았으며 1908년 5월에는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1909년 3월 일본 정부가 주는 우길 동화장을 받은 그는 같은 해 11월 도쿄에서 치러진 이토 히로부미의 장례식에 순종의 칙사로서 왕실을 대표해 조문하고 친서를 전달합니다. 이후 1910년 4월 합병 찬성 추진단체인 정우회를 후원하고 6월에는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내용의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체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국내부 대신으로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하여 가결에 동의함으로써 경술국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조선기종령에 따라 자작자기를 받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10만원을 받았습니다. 1911년 2월부터 1919년 10월까지 일제가 조선 왕실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일본 국내성 소속기관인 이왕직의 장관으로 매년 3,000원에서 3,5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후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5월 조선 총독부 주도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시정사업을 선전하기 위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경성협찬회의 특별유공회원으로 250원을 기부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가 공로자에게 주는 유공장을 받았고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 대례식에 참석한 후 처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1919년 1월 영친왕 이은과 일본 황실녀 나시모토 노미야 마사코의 혼인이 결정되자 1919년 2월호 반도시론에 천황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고 1923년 10월 교육직어의 선전을 통해 민족의식을 마비시키고자 설립된 단체인 교육실천회의 특별회원이 되었으며 1925년 7월 중추원의 칙임관 대우 고문에 임명되어 1939년 10월까지 4차례 연임하면서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1926년 10월부터 1930년대까지 친일단체 동민회의 고문을 지냈으며 1928년 11월 처와 함께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습니다. 또한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을 맞이하여 공직부분 공로자로 선정되어 기념표창을 받았고, 이후 1938년 9월 시국에 대응하는 총우의 임무를 발현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총우보국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1939년 7월에 일제에서 자기를 받은 조선귀족들이 조직한 조선귀족회 회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82세의 고령으로 중추원 부의장으로 임명되었고, 11월 총독부의 지원으로 전국 유림단체들을 연합하여 총우봉공을 위한 정신운동에 나서도록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유도연합회의 부의장에 취임했으며, 그해 12월에는 조선사편수의 고문을 맡았습니다. 이후 민병석은 암으로 투병하다 1940년 8월 6일 일본 도쿄의 병원에서 사망했고, 그의 자기는 장남 민홍기가 이어받습니다. 경술국적 중 세 번째 인물은 박재순입니다. 박재순은 을사오적 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이전의 영상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는 1910년 8월 내부 대신으로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해 가결에 동조합니다. 박재순의 기타 친일 행적은 을사오적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윤덕영입니다. 윤덕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친일인명사전 들여다보기 시리즈 1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친일인명사전 어플 속의 분류이고, 진한 파란색 네모 안에 있는 것은 친일인명사전 책자에 추가로 실려있는 분류입니다. 즉 윤덕영이라는 인물은 어플에서는 제국의회 한 곳에 실려있지만 책자엔 제국의회, 매곡수작, 중추원 이렇게 세 곳에 중복해서 실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의 인물들 중 윤덕영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인물은 어플에서 매국수작 분야에 실려있는데 윤덕영만 제국의회 분야에 실려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술국적을 언급하는데 윤덕영을 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어플에 분류된 대로 영상을 만들겠다는 원칙과는 달리 부득이하게 이곳에 넣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윤덕영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1873년 12월 27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894년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진출합니다. 1895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오기도 한 그는 비서 업무에 해당하는 직책들을 주로 맡았습니다. 1908년 2월 대동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그는 그해 6월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시종원경 직책을 맡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대한산림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위촉됩니다. 1909년 11월에는 도쿄에서 열린 이토히로부미 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관민추도회를 발의해 추도제문을 낭독했으며, 이후 1910년 8월 시종원경 자격으로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해 가결시킴으로써 경술국적 중의 한 명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합병 직후 자작자기를 받았고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으며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습니다. 1915년 7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의 경선협찬회 특별유공회원으로 250원을 기부했고, 같은 해 7월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 평의원에 위촉되었으며 10월에 일본 적십자사 조선본부가 공로자에게 주는 유공장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일본 천황 다이쇼츠 기대례식에 참석하고 저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습니다. 1917년 10월에는 친일불교 단체인 불교 옹호회의 고문에 추대되었고, 반도실혼 1919년 2월호에 왕세자 이은과 일본 황실녀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을 적극 지지하며
일선융화를 강조하는 글을 남깁니다. 이후 1920년 2월 식민지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조선식산은행 감사에 선출되어 1930년 1월까지 여러 차례 중임했으며 1924년 2월 훈일등 우길 대주장을 받았고 6월에는 친일단체 동민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10월에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1925년 7월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40년 8월까지 4차례 연임하면서 매년 3,000원씩 수당을 받았으며 1940년 8월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기도 합니다. 1935년 10월에는 일본이 시정 25주년을 기념해 수여한 기념표창을 받았고 1937년 8월 조선 총독부 시국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 대표로 우리는 내선 일체의 구현과 총우에 있어서 황군의 사기 진작에 노력한다고 결의합니다. 1937년 9월 총우의 후원운동을 통한 내선일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국단체 동요회에 기부했으며 1938년 2월 매일신보에 국민된 책임의 중대함을 통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로써 반도민중은 전적으로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이니 한층 더 그 책임의 중대함과 비상시 국가에 응하는 각오를 가지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라며 지원병제도에 응하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1938년 5월 조선 유림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경화권의 대제학에 임명되었고 중일전쟁 이후 전선이 더 확대되면서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해 1938년 6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결성되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939년 5월에는 고문으로 활동합니다. 1938년 8월에는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통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조선 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회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1939년 11월에는 조선유도연합회 회장에 선출되었고 같은 해 12월 박용효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칙선위원회에 임명됩니다. 1940년 1월 경성일보사가 주최하는 기원 2600년 및 시정 30주년 기념 조선 대박람회 고문에 추대되어 9월에 열린 개회식에서 천황폐하 만세 봉창을 담당하기도 한 윤덕영은 그해 10월 18일 사망했으며 그의 자기는 양손 윤강로가 이어받습니다. 경술국적 중 5번째 인물은 이병무입니다. 그는 정미7적 중에 한 명이었고 1910년 8월 시종무 관장 겸 친위부 장관으로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해 가결에 동조함으로써 경수국적으로 지탄받습니다. 이병무의 다른 친일 행적은 정미7적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인물은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은 매국의 세계 소분류인 일사오적, 정미7적, 경술국적 모두에 속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내각 총리 대신이던 이완용은 1910년 7월 3대 통감으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합병조약 체결 협상을 벌여 최종안을 확정 지은 후 8월 22일 창덕궁에서 열린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서 조약 체결 전권을 위임받아 통감 데라우치 관저에서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 양해한다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완용의 다른 친일 행적들은 일사오적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술국적 중 7번째 인물은 조민희입니다. 1859년 10월 14일 서울 출생인 그는 1885년 과거에 합격한 뒤 벼슬길에 오릅니다. 1905년 12월 일본 정부가 주는 혼일등 서보장을 받은 그는 1907년 10월
한국 시찰을 위해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 조직한 신사회의 부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그해 11월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동조하며 조선인을 교화하기 위해 전국의 보부상들을 규합해 조직한 동화계진 교육회 부회장을 맡았고 1908년 2월에는 대동학회의 평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일본 적십자사 총회에서 특별사원으로 추천되었고 11월에는 대한산림협회 명예회원에 위촉되었습니다. 1909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이토히로부미 장례식에 맞춰 장충단에서 관민추도회를 개최하자 발기인으로서 추모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1907년 11월부터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승령부의 총관직을 맡고 있던 조민희는 1910년 8월 승령부 총관으로 한일합병 조약 체결에 공을 세웠고 이에 따라 합병 직후 자작자기를 받습니다. 1911년 1월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았고 1911년 8월 29일 매일신보에 합병 1주년 기념 축사를 게재합니다. 당시 조민희가 쓴 축사를 보면 천황의 높으신 뜻과 광언으로 인해 서로 일가를 이루어 은택이 중해를 가리지 않고 안팎의 고로 미쳤구나. 좋은 날 좋은 때 병합을 기념하니 끝없이 축하의 노래를 부르네. 이렇듯 일제의 조선 지배와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15년 1월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 공진회 경선협찬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5월에는 특별회원으로 활동합니다. 같은 해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대례식에 참석한 후 처와 함께 대례기념장을 받고 경성일보 1915년 11월 29일자에 우리들이 새로 복속된 백성이지만 조금의 차별도 없었으며 후한 접대를 받게 되어 천황폐하의 성은에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는 천황 즉위식 참석 감성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한편 1917년 10월 친일 불교단체인 불교 옹호회 고문에 추대되었고 1919년 11월 조선 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1921년 4월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어 1924년 4월까지 재임합니다. 이후 조민희는 도박과 낭비로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다 1931년 1월 2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자기는 아들 조중수가 이어받게 됩니다. 다음은 내각대신 중 마지막 경술국적에 해당하는 인물인 조중웅입니다. 그는 정미 7적과 경술국적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인물로 1910년 8월 16일 농상공부대신으로서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방문해 합병 조약안과 합병 각서 등의 찬성을 표명하고 22일 창덕궁에서 열린 어전회의에 참석해 합병 조약을 각연하는 한편 조약 체결 전권위원으로 위임받은 이완용과 함께 통감 데라우치 관자에서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에 양해한다는 조약 체결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다른 행적들은 정미 7적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이재면입니다. 1845년 7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흥성대원군 이하응의 장남으로 고종의 친형입니다. 1864년 과거에 합격한 이후 주요 요직을 맡은 그는 1907년 12월 일본 정부가 주는 훈일등 우길 동화 대수장을 받았고 1908년 10월 일본 적십자사가 수여하는 유공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해 11월 대한산림협회의 명예회원으로 참여했고 1910년 5월 일진의 합방청원서를 찬성하고 한일합병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직된 국민협성회의 합병실행 추진단체 한국평화협회가 6월 발기총회를 열 때 총재에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1910년 8월 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여해 가결시켰고 1911년 1월 인사공채 8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이재면은 그해 9월 9일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경술국적 9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이름을 불러보면 고영희, 민병석, 박재순, 윤덕영, 이병무, 이완용, 조민희, 조중응, 그리고 이재면. 이들은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일본에 넘겨버린 인물들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